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SW 곽형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렸는데 네.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네. 사이버 안보에서 조금 더 굳건하게 협력 체계를 마련을 하자. 특히 이제 우리가 북한이라는 해킹 강국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프레임워크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사님 보시기에 좀 어떻게 평가를 좀 네. 해주실까요? 예전에 제가 위협 인텔리전스가 뭐냐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퍼즐 맞추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각각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조각들을 모아서 위협에 대한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러죠. 전체적인 것들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했고 사이버전이 굉장히 급성장했죠. 경제나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은 작년 재작년부터 기류가 상당히 많이 급진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네, 그걸 좀 더 공고히 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보면은 해구산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우산이 이제는 해구산 정도급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한미 동맹을 통해서 사이버전에서도 서로 열심히 협력하자 그런 거였거든요. 네, 북한이 또 조금 더 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사이버 우산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적절한 또 표현이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트렐릭스 CEO 브라이언 팔마가 했던 얘기 중에 네. 기존의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펜시브 마인드셋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수비적인,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 방어를 하기보다는 좀 더 오펜시브한 공격적인 마인드셋을,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상태에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Defend Forward라고 그래가지고 공격자에 대한 공세적인 방어책을 계속 마련한다. 이번 한미 동맹 관련된 것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예전에 사실 오펜시브 시큐리티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사실 인식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 요번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한층 네. 강화될 것 같은 또 느낌이 드네요. 네. 네네. 다크웹에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카드 확인 서비스가 뭐 국제공조로 폐쇄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미국 FBI가 디도스 공격된 서비스를 뭐 13곳을 폐쇄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네.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세적인 스탠스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네요. 이제 미국 FBI나 인터폴이나 유로폴이나 방어적으로 공격이 왔을 때 그걸 뭐 대응해주고 조치하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액셔너블해진 거죠. 다크웹 공격자들, 랜섬웨어 공격자들의 서버를 좀 약간 네. 공세적으로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FBI가 다크웹에 있는 디도스 대응 서비스들 이런 걸 대규모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세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볼 네. 수 있겠네요. 네. 네. 다크웹도 사실 이제 범죄자들의 이제 안전지대만은 아니다라는 네. 것들이 조금 더 이런 네. 사건들을 통해서 네, 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났어요. 최근에 네. 김정은이 뭐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커들은 출시 성분 따지지 않고 뽑아라. 네. 북한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자기네들의 비대칭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최근의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6,8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 군중이라는 게 있고, 뭐 복잡한 군중, 뭐 평범한 중간층인 거죠. 그리고 적대 계급 자녀 분자, 뭐 이런 식으로 3대 계층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분에 따라서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군중들한테는 이게 출세에 길을 좀 열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실력만 좋으면. 훌륭한 인력이면 모두 다 뽑아라. 사이버전이 핵미사일급의 만능 보검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이버전으로 벌어들인 돈이 조 단위예요. 조 단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뭐 국력에도 좋은 거죠. 이거를 바라봤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도 뭐 10만 원 양병 뭐 이런 것들 하려고 하잖아요. 뭐 네. 교육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예 사령부로 해서 거의 네. 육해공화국 동급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조금 더 뭐 3군이 돌아가면서 또 이런 맞는 게 아니라 네. 별도의 조금 군제처럼 해서 네. 네. 전문성을 조금 더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네.
그런 인력들이 정보보안 인력들이 가서 다른 일을 안 할 수 있게 이 네, 전문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꾸 이제 업무를 돌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네. 정부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희 예전에 컨텐츠에서도 다뤘었던 이스라엘 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크웹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조직이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 국가, 피해 기업, 네. 업권별 피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 340개 정도의 기업이 랜섬웨어 공격 피해를 당했고요. 그 중에서는 뭐 락빗이 제일 많고요. 100개가 넘는 피해 기업을 만들어냈고 그 외에 좀 특이한 부분은 머니메시지라는 그룹이 있어요. 머니메시지. 이 머니메시지라는 랜섬웨어 그룹은 피해 기업을 막 많이 만들어내는 그룹은 아닌데 좀 임팩트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이번에는 글로벌 하드웨어 제조기업 MSI의 피해 사실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블랙캣이라는 랜섬웨어 그룹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을 해킹해서 그 내부 자료를 공개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락빗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해킹하는 해킹 인력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락빗은 진짜 끊임없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아예 기업처럼 문화도 만들고 뭐 인력 네. 채용도 하고. 네네. 피해 기업의 국가를 보게 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170개가 넘어요. 피해 기업 업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이나 뭐 비즈니스 서비스나 뭐 건설 쪽 이쪽으로 많고요. 네. 한 달 새 또 많은 일이 일어났고 네, 또 우리 그 이사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